개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오늘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는 전화로 함께하고요.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약속이라도 한 데 쏟아졌던 2차 전지 관련 소식부터 연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유일무이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커버하는 업체죠. 포스코 퓨처엠 소식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소재 연구시설 확장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최근 1년 새 양극재, 음극재 모두 합쳐서 수주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않고 연구개발에 조금 더 박차를 가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세종시에 양극재와 음극재 통합 연구소를 짓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LS와 LNF가 새만금에 약 한 6조 원을 투자해서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까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극재, 음극재 통합 연구소 설립은 이제 국내 기업 가운데는 최초입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퓨처엠도 양극재, 음극재 연구소는 일단 양극재 같은 경우는 경북 구미에 있었고요. 그리고 음극재는 이제 세종시에 따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통합연구소를 통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아무래도 거리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 장점을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S와 LNF가 1조 원을 투자해서 이제 25년부터 이제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뭐 잘 아시는 대로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한 LS그룹이 배터리 소재 사업을 시작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두 기업 간의 투자 계획 안건을 최종 조율 중인데 일단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LS그룹이 51%를 가져가는 방안이 유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사실 쉬는 구간이 가끔 나오긴 하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쉬는 구간 동안에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성을 위해서 어떻게 더 기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걸 항상 체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이제 주가는 못 가더라도 이제 이런 노력들이 쌓였다가 어느 순간 주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노력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잘 나가던 2차 전지주들 과열 양상 후 외국인의 공매도 세력에 집중 타깃이 됐기 때문일까요? 지금은 이틀 연속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과연 2차 전지주들 지금의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봄직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없으신 분들에게는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 앞에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포스코 퓨처엠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 종합 소재 회사로 좀 발돋움하고 있는 LNF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LNF도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과 마찬가지로 지금 양극재 쪽에서 제가 볼 땐 상당히 좀 아웃퍼폼하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매출액이 한 3,500억 정도 좀 불과했습니다만 작년에 매출이 뭐 3조 한 8천억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10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면에는 지금 작년에 지금 NCMA 관련돼서 지금 양극재 관련된 부분들 국가 핵심 기술로 선정될 만큼 상당히 뛰어난 제가 볼 때는 좀 제품을 좀 개발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니켈 비중이 한 1% 정도 지금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전기차 주행 거리가 통상 한 10km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뭐 테슬라와 관련된 좀 어떻게 보면 좀 연결성이 상당히 강하게 좀 있죠. 특히 이제 지난 3월에 지금 뭐 테슬라 관련돼서 지금 뭐 양극재 2년 정도 공급받았다는 계약이 나왔을 정도로 테슬라 주가와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좀 저평가 요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좀 계속 잘 좀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2026년까지 뭐 생산 목표를 40만 톤까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 회사 지금 이제 음극재도 개발할 수 있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리튬이나 전고체 같은 원료 공장까지도 건설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배터리 종합 지금 소재 회사로서 분명히 좀 다시 한번 좀 조명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종목보다 LNF를 지금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 거죠? 일단 저는 이제 양극재 쪽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좀 밸류에이션에 좀 매력도가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극재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LNF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 기업 소식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 지금 전북 새만금에 2차 전지 기업이 또 들어선다고 합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전해액을 국내에서 제일 잘 만든다는 회사 엔캠이 이 전고체에 들어가는 주 생산 원료인 리튬염 양산 공장을 6천억 원이나 들여서 또 짓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생님께서 핵심을 다 말씀해 주셨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중요 요소가 있는데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분리막, 마지막 하나가 뭐죠? 전해액입니다. 저는 어제 전해액을 이렇게 비유했죠. 고속도로를 말하면 아스팔트, 다시 말해서 자동차가 원활하게 달릴 수 있는 그 기반이다 그러는데요. 바로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네요. 우리 국내에서 전해액 생산 1위입니다. 엔캠인데요. 새만금에 6천억을 투자해가지고 드디어는 리튬염 공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 약 5만 톤 정도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리튬염이란 게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전해액을 만든 데 있어서 전해액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료입니다. 예컨대 배터리 수명이라든가 충전, 방전 이런 효율을 올리는 아주 핵심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립니다. 이 지금 염산염은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크게 좌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IRA라든가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등이 탈중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엔캠의 매출 규모가 앞으로 매우 커질 것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LNF를 언급해 주신 윤여민 이사님, 전고체 주 원료 리튬이엄 양산 공장 착공 소식, 엔캠의 소식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우리가 확산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좀 많이 잊혀졌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첨보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잊혀졌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액 관련돼서는 저는 그 탑픽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전액 첨가제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대량 생산이라든지 원가 절감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첨보 같은 경우는 뭐 중국 현지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좀 경쟁 과열로 인해서 좀 수익성이 좀 많이 약화됐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좀 주가에 좀 상당히 많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IRA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서 고객사들의 어떤 국산화 니즈가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 반면에 경쟁사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제한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 같은 경우는 저는 첨보에게 상당히 우호적이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첨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터닝어라운드가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더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올 하반기에 좀 물량이 좀 회복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 좀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면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중국 비중이 한 40% 이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제 좀 다각화되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하반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기대를 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첨보, 일단 뭐 올해 하반기도 기대가 되지만 넉넉 잡고 길게 내년까지 조금 더 확실하게 회복하겠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길게 보고 가져가자 첨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높아지는 국민들의 불안감에 정부는 어제부터 매일 브리핑을 엽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 지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요. 마트에서 소금 사재기 현상은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예상되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 지인분들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이 방류 전에 얼른 스시 먹으러 가자 할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많은 국가들의 관심 중에 있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이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일단 뭐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가 측정된 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오염수 형태로 이제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뭐 이런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정화를 해서 희석을 하고 방출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는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이게 해석을 잘한다고 뭐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 몸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현재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뭐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 대한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어제 브리핑을 시작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브리핑 몇 번 더 하겠죠. 아무래도 한 번 브리핑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 더 브리핑을 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설명과 어떤 해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는 또 어제부터 매일 브리핑을 열기로 했죠. 자,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들썩이는 소금 생산주, 또 수산주들. 단순히 테마성 이슈로 보고 단기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만 접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상승의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적어도 한 7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이런 뉴스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월요일부터 지금 후쿠시마 쪽에서는 2주간 좀 시운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시운전이 끝나게 되면 IAEA가 좀 보고서를 좀 제출을 받아서 뭐 최종 데이터를 좀 보고 판단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빠르면 7월 중순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일본에서도 아마 여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론조사에 관련된 부분들도 뭐 변수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본이 원하는 가장 빠른 스케줄은 7월 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안타깝지만 뭐 주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7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뉴스 플로어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단순한 뭐 테마보다는 약간 일정 매매, 뭐 새로운 뉴스로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마니커라든지 뭐 CJ 시푸드, 특히 이제 뭐 오르비텍, 뭐 방사능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눌릴 때 사셨다가 좀 이제 뉴스에 파는 좀 그러한 전략, 하지만 이런 것도 7월 중순을 넘어가지 않는 좀 그런 선에서 지금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일정 매매로 세론 뉴스에 팔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 마니커, CJ 시푸드, 오르비텍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인산가가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지금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그런 종목은 사실 쉽게 좀 손이 나가지 않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감내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좀 말씀드렸던 세 종목 정도로만 트레이딩 해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전 세계 LED 시장 3위에 등극한 서울 반도체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LED 한우물만 아주 꾸준히 판 서울 반도체, 작년 글로벌 LED 기업 순위 3위에 등극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LED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LED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은 뭐 자체 발광 다이오드라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빛나는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류를 가하면 거기서 빛이 나는 그런 반도체 소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워낙 다양한 뭐 조명이라든가 기타 등등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OLED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서울 반도체입니다. 드디어 서울 반도체가 작년에 일본과 독일에 이어서 세계 3위의 그런 매출을 내는 그런 우량 기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 우물에 파는 기업이 성공한 건데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두 방울씩 떨어진 낙수물도 결국에는 바위돌을 뚫는다 그런 말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한 우물을 꾸준히 파는 기업들, 정말 이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도 말씀드린데요.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여러분들도 한 기업을 최소한 3년 이상 꾸준하게 보유하시면서 그 기업을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어떤 전략가들보다, 그 어떤 분석가들보다 더 훌륭한 성공 투자하신다고 확신을 하겠습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라고 또 강조해 주시면서 LED 글로벌 3위 업체에 등극한 서울 반도체에 대한 주가 추이도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1위 조선사입니다. HD현대 제2의 조선업 부흥기를 맞을 준비에 한창인 모습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 HD현대가 사우디에서 K조선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사우디 정부와 함께 만든 합작 조선소에 대규모 인력을 또 파견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다뤄드렸던 것 같은데요. 조선 관련으로 소식이 계속 뭔가 쌓이고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주가가 빨리빨리 좀 크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또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1위 조선하죠. HD현대가 조선업 제2의 부흥기를 맞아서 사우디의 K조선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일단 올해 사우디와 하는 합작 조선소에 대규모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K조선이 또 LNG 선박을 넘어서 암모니아와 메탄올 추진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 가지 소식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건 내용을 좀 다뤄보면은
이번에 사우디 파견 인력은 한 100여 명 정도로 이제 이미 갈 것 같다라고 파악이 됐는데 이미 IMI 조선소에는 이제 20명 정도의 HD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나가 있다라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IMI 조선소 같은 경우는 국내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로열티 방식 해외 조선소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알아주시면은 조선 관련 기업 투자하실 때 그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이제 삼성중공업이 암모니아 추진선 테스트베드 착공에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고요.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메탄올 추진선 수주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면서 선박 환경 규제가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국가에서 기존에 있었던 선박을 이제 LNG선으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LNG선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긴 한데 이거를 넘어가지고 LNG선보다 탄소 배출량이 더 적은 이 메탄올과 아모니아 추진선 이걸 또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서 배가 더 많이 필요하면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LNG 그리고 암모니아, 메탄올 여기에 또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뭐 수주를 많이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남는 게 많아야 됩니다. 남는 게 많아야지 배당도 많이 주고 직원들도 월급도 많이 주고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정도까지만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1월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활성화된 신중동 부문, 지금 조선업을 시작으로 산업 전반에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건데요. 이렇게 조선주뿐 아니라 조선기자재 쪽에서도 이 종목은 꼭 보자라는 종목이 있을까요, 윤여민 이사님?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서 조선 3사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조선기자 쪽에서는 한국카본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상당히 좀 좋아하는 조선기자재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내년은 또 올해를 경신하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올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가 한 5,2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6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데 지난해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은 14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액 한 5,200억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2020년에 지금 이 회사가 매출을 한 4,200억 정도 어떻게 보면 최고치를 찍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넘어가는 올해 좀 매출액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해서 지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70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이 더 좀 더 어떻게 보면 매출에 대한 부분과 영업이익 자체가 좀 신기록 경신하는 좀 그러한 좀 트렌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조선업의 좀 주가라든지 이런 강세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실적으로 다 나온 부분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LNG 관련돼서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중국 조선사 사사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마크3를 좀 채택을 하면서 중국 조선사에 어떤 혜택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이 회사를 좀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사실은 이제 뭐 사고라든지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한번 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경영진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에 대해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투자의 지분을 늘렸습니다. 5.18에서 지금 6.56으로 지금 지분을 늘리면서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국민연금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력하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오히려 사고에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반등의 어떤 계기를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최대 실적을 좀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한국카본도 조선기자 쪽에서 한번 좀 체크해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때는 시장 기대치를 다소 좀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은 앞으로의 성적은 다를 것이다.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국민연금의 지분 확대 소식 속에 한국카본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에 대한 기사로 마무리해보죠. 글로벌 IB죠. JP모건이 전기전자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따라서 코스피 상단을 2,800에서 2,9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JP모건이 2,800 목표치를 2,900으로 올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금년에 지금은 퍼가 14배이지만 내년 예상 퍼는 10배로 내려온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방금 이수인급 말씀대로 반도체,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분기, 4분기 실적 좋아진다. 그거를 감안한다면
된다면 내년 상반기 대한민국의 퍼는 10배가 된다. 그런 추정입니다. 저도 이 의견에 공감이 가는데요. 제가 어제 나름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작년 1월달, 2월달에 외국인들이 갑자기 주식을 팔기 시작할 지수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2,900포인트입니다. 저는 그래서 JP모간이 금년에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2,900포인트 갈 수 있다는 의견에 같은 마음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